안녕하세요. 수영쌤입니다. 이기적 컴퓨터 활용력 2급 실기 기본서 11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강의는 날짜 시간 함수이고요. 교재는 1-102쪽부터 1-108쪽까지의 내용입니다. 10번째 강의까지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저 수영쌤이 새롭게 이제 커리큘럼을 구성하다 보니까 책 순서와는 맞지 않는 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실기 강의가 끝나게 되면은 우리 11번째 강의에서 다루었던 그 실기 내용이 현재 출제되었던 필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것을 하여 강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을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 폴더에 지금 날짜 시간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날짜 시간 함수 열어주고 날짜 함수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 날짜 함수 예제랑 결과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따로 제가 지금 영상에 다루진 않을 거고요. 뒤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조금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 104쪽에 있는 문제를 봐주시면 됩니다. 요 날짜 첫 번째로 좀 넘어가서 좀 볼게요. 자, 그래서 104쪽에 1번 문제를 보면은 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을 해서 각 사람들의 우리가 생년월일을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트와 미드 함수라고 있죠. 그래서 우선은 데이트하고 미드 중에서 데이트 함수를 좀 먼저 쓸 겁니다. 저는 데이트 괄호 열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year, month, day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요. 데이트 함수라는 뜻은 우리가 영어로 이걸 설명을 하게 되면은 날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함수에서는 데이트라는 함수는 날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연, 월, 일이 있죠. 이 연월일을 조합을 해서 어떤 하나의 날짜를 만들어주는 게 데이트 함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수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year이 있고 month가 있고 day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세 개 인수가 다 들어가야지만은 함수가 완성이 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year 우리가 연도인데요. 주민등록번호에서 연도라는 뜻은 이 88에 해당하는 요거죠. 그래서 요거를 추출하기 위해서 앞전에 배운 우리가 텍스트 함수 중에 보면 미드 함수가 있어요. 그 미드로 값을 추출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MID 미드 괄호 열고요. 텍스트 어디에서 주민등록번호로부터 C3셀러부터 컴마 몇 번째부터 당연히 88만 가지고 오려면은 첫 번째부터 해서 두 개의 글자를 가지고 와야 88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2라고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부터 스타트부터 2 넘트랄스 두 개를 갖고 오겠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괄호 닫고 다시 컴마 해주고요. month죠. month란 뜻은 우리가 월이란 뜻입니다. 이 주민등록번호의 월이라는 얘기는 요 두 자리. 지금 윤정민 씨 같은 경우는 요 12월이라는 요 글자를 지금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미드 함수가 들어가겠죠. MID 괄호 열고 주민등록번호로부터 컴마 12란 뜻은 이 1, 12 할 때 이 1이 하나, 둘, 세 번째부터 존재하죠. 그래서 세 번째부터 넘찰수 몇 개, 두 개를 가지고 와야 12라는 걸 갖고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3,2입니다. 괄호 닫고 컴마 day 1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요 1이 01입니다. 01. 즉 12월 1일생이란 뜻이에요. 요 01을 갖고 오기 위해서도 다시 한번 미드 함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도 미드 가로 열고요. 텍스트 어디에서 주민등록번호로부터 즉 C3셀러부터 컴마 몇 번째부터 우리가 그냥 밑에 조인성씨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부터 해서 몇 개? 두 개를 가지고 와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2라는 소리죠. 그 상태로 괄호 닫고 다 끝났습니다. 데이트에서도 한 번 더 괄호를 닫고 엔터 하게 되면은 윤정민 씨는 1988년 12월 1일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날짜 형태로 즉 연도 하이픈 월 하이픈 1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날짜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끝나면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쫙 내려주면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를 읽어보면은 표 2에서 기준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일이 지금 제2원셀에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준일과 입사일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을 해서 연차와 나이를 영역에 표시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는 기준일 연도에서 빼야 되고요. 입사일 연도를 뺄 겁니다. 그리고 나이는 기준일 연도 빼기 괄호 열고 1900 플러스 주민등록번호의 앞에 두 자리를 얘기를 하고요. 결과 표시 예를 보면 입사일이 2013년이고 주민등록번호가 900101 그렇게 돼 있잖아요. 90년도 1월 1일생입니다. 하이픈 123 그 다음 뒤에 별별별별이면 7년차 괄호 열고 27로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year, left, %까지를 이용을 해보래요. 조금 우리가 문제가 긴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연차부터 우선 구해야 됩니다. 기준일 연도 마이너스 입사일 연도입니다. 그러면 연도만 추출해준 함수 year 함수를 작성해 주고요. year 괄호 열었습니다. 어디로부터? 기준 1로부터죠. 그러니까 j1은 우리가 고정 날짜이기 때문에 F4 절대 참조를 시켜주고요. 마이너스 이번에는 입사일에 각각 해당하는 여기서 해당하는 연도죠. 요렇게가 연도이기 때문에 이 연도를 뺄 수 있는 year 함수를 한번 또 써주셔야 됩니다. 뒤로. 그래서 year 괄호 열고 자 날짜는 우리가 H3에서 가지고 올 거고요. 괄호 닫고 자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뒤로 연차라는 우리가 그 텍스트가 붙어요. 그러니까 M% 큰 따옴표 연차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한쪽 괄호가 지금 열리죠. 그래서 한쪽 괄호까지를 작성하고 큰 따옴표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엔터 쳤을 때 지금 우리가 1년차하고 괄호까지 열린 형태예요. 그러면 괄호 안쪽에는 뭐가 집어넣어줘야 되냐? 나이예요. 그 나이는 기준일 연도에서 빼야 되고 1900 플러스 주민등록번호의 앞에 두 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뒤로 우리가 함수가 들어가기 위해서 %를 이어붙여 주고요. 다시 year 괄호 열고 누구로부터? 기준 1로부터 얘를 절대 참조시킵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 마이너스 다시 괄호를 열고요. 1900 플러스 자 입사일에서 왼쪽에 있는 두 개의 문자라고 했기 때문에 left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left 괄호 열고 입사 1로부터 컴마 좌측에서부터 두 개의 글자 괄호 닫고 또 한 번 닫고 자 마지막 한쪽 괄호만 닫히면 됩니다. 지금까지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까지만 지금 집어 넣어진 거고요. 이 상태로 다시 %, 큰 따옴표 한쪽 괄호 닫고요. 다시 큰 따옴표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을 봤을 때 괄호 열고 1900 플러스 레프트 그 H3가 아니죠. 이게 I3입니다. 주민등록번호입니다. I3부터 컴마 2에요. 입사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엔터 쳤을 때 나이가 28살로 나오게 될 것이고 채우기 핸들 아래로 쫙 내려주시게 되면은 요것이 지금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를 반드시 절대 참조를 했냐를 보셔야 되고요. 절대. 그리고 또 넘어가다 보면 요 사이사이마다 이 %를 잘 껴놨는지를 또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를 이용해서 한쪽 괄호가 잘 닫혔는지를 또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문제는 표 3에서 휴가 출발일과 휴가 일수를 이용을 해서 회사 출근일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제외를 시키고 이데이트랑 데이즈 360, 워크데이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우선은 문제에서 보면 이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에다가
개월 수를 더하고 뺀 것에 그 해당하는 날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데이즈 360 같은 경우는 1년을 360일로 봅니다. 원래는 우리가 1년이 365, 365일인데 이것을 1년을 360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날짜와 날짜 사이가 며칠이 있는지 그 간격을 구해주는 게 데이즈 360. 그리고 마지막 워커데이 같은 경우는 주말은 제외하고 해당하는 그 평일의 날짜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주말은 제외하라 했기 때문에 알맞은 함수가 여기서 쓸 때는 워커데이를 쓰시면 됩니다. 는 워커데이 괄호 열고요. 스타트 언제부터 휴가를 스타트 할 거냐면은 B15부터 스타트를 할 거예요. 컴마 데이즈 며칠 동안 우리가 휴가를 받았냐라는 겁니다. 여기선 셀이 C15 셀이죠. 그랬을 때 2020년 4월 1일부터 휴가 일수를 4일을 받았는데 주말은 포함을 안 하는 거예요. 주말은 무조건 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를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괄호를 닫게 되면은 실제로 이 사람 같은 경우 성소민이라는 사람은 주말을 빼고 휴가를 했을 때 4월 7일 날에 우리가 회사를 출근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정답이에요. 는 워크데이 가로 열고 B15, C15 괄호 닫고 엔터 했을 때 그리고 최후견을 내리면은 이것이 답입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달력을 보게 되면 4월 달이었죠. 2020년 4월 1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어요. 그러면 일단 수, 목, 금입니다. 수, 목, 금. 일단 3일을 쉬었고요. 토, 일은 제외한다 그랬죠. 이날은 무조건 쉬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수, 목, 금에서 3일, 월요일까지 4일차까지 쉬고 다음날 4월 7일에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준 함수가 워크데이고요. 자, 표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면은 생년월일과 요일 구분표를 이용해서 태어난 요일을 표시해봐라 라고 합니다. 브이로그업이라 위크데이 함수가 있는데요. 브이로그업은 우리가 뒤에 영상에 다루겠지만 찾기 참조 함수예요. 근데 앞전에 우리가 hlookup이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었습니다. hlookup하고 vlookup은 그냥 서로 반대예요. hlookup은 어떤 값을 이런 식으로 세로 방향으로 찾는다고 하면은 지금 vlookup 같은 경우는 9분이 1일 때 월요일, 9분이 2일 때 화요일 어떤 값을 찾을 때 이런 식으로 가로 방향으로 찾게끔 하는 것이 vlookup 함수입니다. 그럼 위크데이는 뭐냐? 위크데이는 어떤 날짜가 있으면요. 그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중요합니다. 숫자로 구해줘요. 숫자. 그러니까 즉 이런 문제라고 보면 돼요.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20년 7월 11일인데요. 요 날짜에 우리가 요일을 알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함수가 는 위크데이 괄호 열고 시리얼 넘버 어떤 날짜를 이 날짜를 컴마 1 하고 괄호를 닫게 되면은 엔터 이렇게 숫자로 나옵니다. 이 뜻은 뭐냐? 우리가 컴마 1이라고 했던 소리는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순서예요. 내가 일요일을 첫 번째로 세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날짜는 7월 11일이라는 날짜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숫자 7로 반환이 된 거예요. 1, 2, 3, 4, 5, 6, 7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 우리가 요일을 1월부터 셀 수도 있지만은 월요일부터 셀 수도 있죠. 그러면 옵션 1이 아니라 2를 집어넣게 되면은 6으로 바뀝니다. 이 뜻은 뭐냐? 요일을 월요일부터 세겠다는 뜻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1까지. 그러면 이거를 숫자를 붙여보게 되면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7월 11일이 토요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 6으로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끝에 옵션을 몇 번으로 하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져요. 그러면 요건 뭐예요? 요일 구분표를 봤을 때 9분이 1이면 월요일, 2이면 화요일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는 위크데이를 처리를 끝에 옵션을 2번으로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함수로 풀게 되면은 는 vlookup 어떤 값을 가로 방향을 찾겠다. 괄호입니다. lookup value라는 뜻은 찾을 값이에요. 찾을 값. 찾을 값. 그럼 우리는 뭘 찾냐? 태어난 요일을 찾을 겁니다. 요일.
그럼 태어난 요일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태어난 요일은 구분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1일 때 뭐고 2일 때 뭐고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1, 2를 어떻게 구하냐? 그것을 우리가 위크데이 함수로 구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룩업 밸류는 여기서는 위크데이입니다. 위크데이 가로 열고 시리얼 넘버 기준 날짜예요. 어떤 기준? 각 해당하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컴마 요일 구분표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일 때가 월요일입니다. 2가 화요일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옵션을 우리는 2번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식입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얘 자체는. 그래서 여기서는 컴마 2 괄호 닫고 위크데이는 끝났고요. 컴마 테이블 어레이 어디로부터 너가 찾을 거냐, 어디로부터 찾을 대상이 있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일 구분표에서 찾아줘야죠. 셀로 말씀드리면 L16부터 M22셀입니다. 요 위에는 필드명은 제외하는 거예요. 안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표는 L16부터 M22고, 저처럼 이게 위에서부터 잘 안 잡힌다 싶으면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도 상관없고요. 대신에 키보드 F4 절대 참조를 시켜서 구분표가 바뀌지 않겠다라는 것을 표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컴마 이제 COL 인덱스 넘버, COL이라는 거는 영어 컬럼의 약자입니다. 가로로 몇 번째냐, 열번호가 몇 번째냐라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찾을 거는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근데 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봤을 때 요일이 여기 두 번째 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2라고 적어주시고요. 컴마 true하고 false가 있습니다. true는 유사일치를 해서 근사치 요일을 찾아주는 거고요. false는 정확한 요일을 찾아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근사치 요일을 찾으면 안 되죠. 정확한 요일이 필요하니까 영어로 false라고 하셔도 되고, false랑 똑같은 것이 앞전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은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고 엔터하게 되면은 2017년 3월 5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우기를 내리게 되면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위크데이에서 옵션을 2번으로 안 하게 되면은 아무리 뒤에 불조급이 맞는다고 한들 정답이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것까지는 그 부정의가 아니에요. 실제 달력을 뒤져볼 수 있어요. 17년도 뒤져볼게요. 17년도 3월 5일은 우리가 일요일이 맞죠?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또 선생님 저거 우연으로 하나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9월달로 넘어가서 9월 18일은 월요일이 맞죠? 이렇게 값이 실제 함수로 결과값이랑 내가 이게 달력을 뒤져봤을 때랑 똑같이 돼야 내가 잘 풀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팁이에요. 시험 나갔을 때 이렇게 해도 틀렸다고 누가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건 제가 지워줄 거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두 번째 예제고요. 자, 이제 교재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게 되면 1-106쪽이 됩니다. 그래서 1- 여러분들 106쪽을 펴주시고요. 표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은 표 1에서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이면 평일이고요. 그 외에는 주말로 표시를 하래요. 단 요일을 계산할 때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을 하여 있죠. 그러니까 즉 월요일을 첫 번째로 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 문제랑 똑같이 옵션을 반드시 2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는 함수가 우리가 는 if랑 wic를 줬습니다. 만약에 if 판단을 하는 함수죠.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입니다. 뭘 우리가 조건식을 쓰냐? 응시일에 대해서 그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요일을 갖다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일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크데이가 또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리얼 넘버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는 응시일 C3를 기준으로 컴마 월요일부터 세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첫 번째로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세겠습니다 하는 것이 옵션 2번이에요.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요 조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죠. 월요일부터 금요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월요일을 첫 번째로 센다는 거죠. 그럼 월요일이 첫 번째, 화요일은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수요일은 세 번째, 목요일은 네 번째, 금요일은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평일이라고 하는 것은 월, 화, 수, 목, 금까지를 평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월화수목금까지가 나왔을 때 평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로 얘기를 하면은 이것이 5 이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 2, 3, 4, 5를 다 포함을 시키는 게 5 이하 또는 6 미만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5 이하라고 할게요. 5 이하까지가 나오게 되면은 true, 사실이면 우리는 뭐다? 월화수목금이기 때문에 평일이다 라고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컴마, false, 거짓이면은 평일이 아니면 나머지는 뭐예요? 주말이죠. 이거 큰 따옴표, 주말, 큰 따옴표, 괄호를 닫게 되면은 2020년 5월 15일은 평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견들 아래를 쫙 당겨보면은 평일, 주말,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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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평일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잘 불확실하다 싶으면은 달력을 이렇게 보는 방법도 하나의 팁이에요. 5월 15일은 평일 맞고요. 그 다음에 10월달이죠. 10월 24일은 주말 맞죠? 하나만 더 볼게요. 3월 5일 같은 경우는 목요일이기 때문에 평일입니다. 이렇게 함수 결과값이랑 실제 달력이랑 역시 딱 맞아야 내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표 2번 문제입니다. 교재에 보면은 2번 문제에 입사 일자와 현재 날짜를 이용해서 근무연수를 표시해봐라 라고 합니다. 자, 근무연수는 현재 날짜의 연도 마이너스 입사일자의 연도입니다. 이어라고 투데이 함수를 쓰라고 했죠. 근데 현재 날짜의 연도를 구하는 우리가 식을 알아야 돼요. 그럼 나는 뭐다? 는 year,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할 겁니다. 어디 날짜로부터? 오늘 날짜로부터. 그러니까 투데이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날짜로부터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입니다. 이 식 자체가요. 그 투데이 함수 같은 경우는 인수가 필요 없어요. 괄호 닫고 2열에서 한 번 닫게 되면은 엔터 쳤을 때 이렇게 2020년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차후에 뒤에 필기 문제에서 나오지만 이거 같은 식이에요. 는 2열 괄호 열고 투데이 괄호 열고 닫고 닫고라는 식 하나랑요. 어차피 2020이죠. 또 하나는 는 2열 괄호 열고 투데이 말고 또 가능한 게 now 함수가 있어요. now. 이 now 함수는 현재 날짜 플러스 시간까지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now 괄호 열고 닫고 하셔도 똑같이 2020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을 본다 그러면 요 함수식하고요. 요 함수식하고는 결과값이 똑같다라고 예를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 문제에서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은 요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개가 결과값이 2020, 2020 똑같습니다. 다만 투데이 함수하고 now 함수의 그 차이만 조금 알아두시면 돼요. 투데이 함수는 오늘 날짜만 딱 해서 나오는 함수고 now 함수는 오늘 날짜 뒤로 현재 시간까지가 붙어 나온 함수입니다. 그냥 보여만 드려볼게요. 는 투데이 괄호 열고 닫고 하게 되면 오늘 날짜, now 함수를 쓰게 되면은 오늘 날짜 플러스 시간까지 요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번외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체육인들 내리게 되면은 체육인들이 아니죠. 요렇게까지 하고 마이너스 빼야죠. 마이너스 빼고 입사일자의 연도라고 했기 때문에 요 날짜에서 다시 연도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year 괄호 열고 입사 일자로부터 H3로부터 괄호 닫고 엔터 했을 때 1900년 1월 18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는 서식을 날짜로 걸려있기 때문에 날짜. 근데 우리가 근무연수는 이 날짜가 아니죠. 일반 숫자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바꾸시게 되면은 18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다음에 18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이 상태로 체육인들 내리게 되면은 요게 해당하는 답입니다. 18년, 19년 이렇게 나오죠. 자, 다음 이제 우리가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오늘부터 시험 일시까지의 남은 일수를 잔여일수에 표시를 해보고요. 투데이랑 데이즈 360이라는 함수를 쓰라고 합니다. 근데 단 1년을 360일로 가정해서 미국식 산술법을 사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식 산술법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문제 풀면서 한번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여기서 함수를 써주셔야 될 것이 데이즈 360입니다. 날짜와 날짜 사이가 며칠 있는지 그 간격을 세주는 게 데이즈 360이라고 얘기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데이즈 360 괄호 열고 스타트 언제부터?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today 괄호 열고 닫고 컴마 and 언제까지 시험 일시까지. 그래서 요 셀 안 잡히기 때문에 저는 아랫셀 잡아서 위에 반기 하나 올릴게요. 그 상태로 컴마 메서드로 하고 있는데요. 메서드 하게 되면 first랑 true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국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USA 한마디로 우리가 first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first.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미국식이 아니라 유럽식이라고 하면 true라고 작성하면 되고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여기서는 깊숙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true가 유럽식, first가 그 미국식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first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은 이게 정답입니다. 1390이고 최후 핸들 내리면 이것이 정답이겠죠. 근데 실제는 요 날짜가 정확한 날짜가 아닙니다. 왜? 1년을 360일로 봤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1년을 360일 본다는 뜻은 한 달을 30으로 무조건 고정해서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한 달이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30도 있고 31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안 따지고 우리가 1년을 무조건 30으로 고정해서 볼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회계할 때, 회계 원리에 그렇게 사용이 되게 되는데, 그 외를 제외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데이지 360을 잘 쓰이진 않는 편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가, 이 문제에 정확한 잔여일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런 식으로 수식으로 풀어지는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는 today, 오늘 날짜로부터 마이너스 요렇게 하고 엔터 치게 되면은 샵샵샵샵 나오게 될 텐데요. 요것을 서식을 조금만 고쳐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날짜가 아니라 이렇게 숫자를 바꾸시게 되면은 1411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식 자체가 이렇게 했죠. today, 그러니까 즉 2020년에서 P13, 2024를 그냥 뺀 거예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음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정확히 더 한다 그러면은 큰 거에서 마이너스 2대를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랬을 때 똑같이 1410이라고 나오죠. 원래 이 식이 맞는데 저는 그냥 거꾸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 정답이 1411이라는 것이 실제 일수예요. 근데 여기 1390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이 값은 한 달을 무조건 30으로 보고 1년을 360일로 봤을 때 하는 정답이고요. 그것을 안 따지고 내가 진짜 실일수만 따진다 그러면은 저점 수식으로 이렇게 푸는 답이 진짜 정답입니다. 좀 달라요. 자, 이제 마지막 교재에 있는 표 4번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입실 시간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학원이에요, 학원. 학원에서 입실 시간을 계산을 해서 시간지에다가 시를 포함하는 표시를 하래요. 그래서 입실 시간은 매시 정각이고 수업 시간의 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시에 얘에 23시라고 적혀 있고 month랑 hour 중 알맞은 함수를 쓰래요. month란 얘기는 우리가 날짜에서 월을 추출한 함수인데 지금 문제는 월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냥 시간이기 때문에 hour 함수입니다. 는 hour 괄호 열고 h13 즉 우리는 13시 10분, 뭐 15시 10분 이렇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요 앞에 있는 시간이 실제로 입술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H13만 잡아주고 괄호를 닫고요. n% 큰 따옴표 C 큰 따옴표까지 하게 되면은 요렇게 13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을 내리면 요게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맞은 함수는 month가 아니라 hour 함수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는 다 끝났고요. 폴더에 보시게 되면은 요 날짜 함수 실습이라는 된 문제를 좀 같이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열어주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1에서 반납 예정일과 반납일을 이용을 해서 연체료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고요. 연체료는 반납일 마이너스 반납 예정일 괄호 닫고 곱하기 10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데이트, 워크데이, 데이즈 360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쓰라고 하죠. 자, 우선적으로는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먼저 정답을 유추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DVD를 지금 대여하는 경우가 없죠. 옛날 이제 제 어릴 때 학생 시절 때 같은 경우 이제 DVD를 이제 대여를 해서 뭐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뭐 DVD를 대여하는 그 DVD 방 자체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흔치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2016년 2월 24일에 반납을 해야 됐었는데 이 반납일 2월 26일에 반납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계산해보게 되면은 이틀이 지연시킨 거죠. 이틀 동안을 내가 연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연체를 한 기간에다가 곱하기 100, 즉 하루당 100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 첫 번째 값은 200원이 되는 것이죠. 이 정답 200이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셀 자체가요. 그러면 데이트 같은 경우는 날짜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연도, 월, 일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 데이트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와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날짜를 묶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또 워크데이는 주말을 제외한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주말을 제외해서 연체를 구하라는 문제도 아니죠. 그럼 정답은 뭡니까? 데이즈 360이란 소리예요. 1년을 360, 한 달을 30으로 봐서 날짜와 날짜 사이가 며칠 있는지 그 간격을 구해준다라는 거죠. 맞죠? 우리가 이 간격을 구해야 거기에다 곱하기 100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곱하기 100이라는 거가 연체료이기 때문에요. 그럼 함수로 풀어보게 되면 는 days 360 괄호 엽니다. 그럼 스타트 데이트랑 엔드 데이트가 있죠. 자, 그래서 스타트하고 엔드가 있는데 문제의 식을 보게 되면 반납일 빼기 반납 예정일이요. 즉 셀로 얘기하면 D3 빼기 C3이지만은 함수 인수로 보면은 스타트 데이트입니다. 날짜가 더 빠른 것은 C3죠. 이거 거꾸로 잡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수식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 할지언정 함수를 쓸 때는 스타트 데이트, 날짜가 먼저 시작되는 게 먼저 인수로 채택돼야 되기 때문에 C3를 먼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C3, D3가 맞습니다. C3부터 and D3까지의 days 360 날짜 간격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괄호 닫고 곱하기 100입니다. 엔터. 그러니까 이제 연체료 200원이 나오는 거고 최후 캔들 아래를 내리게 되면 이것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정확한 연체료는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는 데이즈 360을 써라 했기 때문에 쓰는 거지만은 실제 연체료를 본다 그러면 이것도 수식으로 풀면은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죠. 는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반납일 D3 마이너스 C3를 한다는 거죠. 대신에 이것을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괄호로 묶어주는 거고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엔터. 첫 번째는 100원으로 동일하지 200원으로 동일하지만은 최후 캔들 내리다 보면은 값이 달라요. 특히 2월 같은 경우는 2월 달은 우리가 보통 윤달이 안 켜면 2월 28일까지가 있죠. 그런데 이 공식에 의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100원을 더 내야 됩니다. 왜? 2월 달이 28일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한 달을 30일로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100원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서는 수식으로 풀면 안 되고 이렇게 연체로 데이즈 360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트 여러분들 날짜 시간 함수 두 번째고요. 자, 표 2에서 생년월일부터 오늘 날짜까지의 날수를 계산을 해보래요. 그러면 데이즈 360하고 투데이 함수가 있는데 이것도 데이즈 360을 먼저 쓰겠습니다. 는 데이즈 360 괄호 열고 스타트 언제부터? 생년월일부터 B3부터 컴마 엔드 언제까지? 오늘까지. 그러니까 투데이 괄호 열고 닫고 닫으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 치게 되면은 7316일이 나오고요. 최후 캔들 내리면 이것이 정답입니다. 얘도 앞에 문제랑 계속 반복이 되지만은 데이즈 360이라는 함수를 썼기 때문에 오차가 생깁니다. 이건 정확한 이 날수가 아니에요. 정확한 날수로 풀게 되면은 수식어로 풀어야 됩니다. 는 today 오늘 날짜로부터 빼야죠. 어디까지? 생년월일까지를. 그랬을 때가 또 날짜 이상하게 나오면은 이것을 일반으로 바꾸시게 되면은 7423일입니다. 최후 캔들 내리면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확한 날짜고요. 옆에 함수로 푼 것은 한 달을 30일로 봤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간혹가다 그래요. 그럼 선생님 오차 있는 걸 왜 구해요? 물어보는데 일단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시험이기 때문에 함수를 써라 했기 때문에 쓰는 거고, 실제 실무로 가게 되면 이렇게 오차가 있으면 안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수식어를 거쳐서 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표 3에서 휴가 시작일과 휴가 일수를 이용해서 회사 출근을 표시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교재에 있었던 문제랑 유형이 똑같죠? 주말은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주말을 제외하라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함수는 workday입니다. 다른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workday는 항상 주말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 7월 25일에 휴가를 받았는데 일주일을 받았습니다. 7일을. 대신에 주말을 빼고 휴가가 7일 줬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사람이 쉬는 것은 사이에 많이 주말을 꼈다 그러면은 더 많이 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는 workday 괄호 열고 스타트 언제부터? B3로부터 컴마 휴가 언제까지? C3까지입니다.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2016년 8월 3일에 출근을 하는 것이고요. 최후견들 내리면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는 workday 괄호 열고 B3, C3 괄호 닫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표 4에서 출발 시간과 정류장 개수, 정류장당 소요 시간을 이용해서 도착 예정 시간을 계산을 하고요. F4부터 F10 영역에 표시하라고 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요, 출발 시간 플러스 정류장 개수 곱하기 정류장당 소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 초 단위는 없는 것으로 하고 hour, minute, time 함수 3개를 모두 쓰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풀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흔히 학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학원. 여기 수영장이라고 했는데 그냥 학원이라고 할게요. 내가 집에서 10시에 학원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는데요. 한 정류장당 3분씩입니다. 대신에 학원까지가 10개를 거쳐요. 그럼 우리는 학원에 몇 시 몇 분을 도착하냐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정답은 뭐예요? 10시 30분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 시간에다가 더한 거죠. 더하기 정류장당 개수에다가 곱하기 소요시간을 한 거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3은 얼마입니까? 30분이고요. 10시에다가 30분을 더했으니까 10시 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함수로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함수를 먼저 써야 될 것은 뭡니까? 10시 반이라는 시간 형태로 어떤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타임 함수가 먼저 앞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는 타임이고요. 괄호 열고 hour입니다. hour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시죠. 무조건 이 인수에는 시만 들어가야 돼요.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시만. 그럼 우리는 시를 추출한 함수 hour 함수가 별도로 한 번 더 써주셔야 되고요. 어디에서부터 시를 분리할 거냐? 출발 시간으로부터 시를 분리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C4 잡아놓고 괄호 닫고요. 컴마 미니트가 분입니다. 말 그대로 분만 들어가는 이 인수예요. 다른 거 시라던가 초가 섞여서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only 분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니트 다시 괄호 열고 어디로부터 분을 추출할 거냐? 출발 시간으로부터 C4로부터 분을 추출할 거예요.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해야죠. 더하기 뭐 정류장 개수 D4를 곱하기 E4만큼을 해야죠. 아까 우리가 10이었고 여기가 3이었잖아요. 10 곱하기 3을 해서 30분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식이 요렇게 작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컴마 세컨드 초예요. 문제에서 초 단위가 없는 것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괄호를 닫아버리게 되면 오류가 떠요. 왜? 이 함수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인수를 입력했다고요. 타임 함수는 hour, minute, second 3개의 인수가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뭐 몇 개가 더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하면 절대로 완성이 되지 않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컴마 second 초가 없으면 없다. 즉 제로라고 0이라고 기재를 해야지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은 10시 30분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죠.
계산서 채우기를 내립니다. 쫙 내리게 되면 자동으로 엑셀이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시 반 맞고요. 9시 50분 아침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4, 8이 32죠. 9시 50분에다가 32분을 더 더하니까 10시 22분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지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실습 문제까지도 다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이거에 해당하는 필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문제고요. 2019년도 1회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중 시스템에 현재 날짜에서 연도를 구하는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제가 아까 이거 필기 문제 할 때 두 개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는 year 괄호 열고 today 괄호 열고 닫고라는 식 하나랑는 똑같이 year를 쓰는데 사이에 now 함수가 들어간 형태를 알려드렸을 거예요. 열고 닫고 이 둘 중에 있는 보기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1번 아니고요. 2번도 아니고 자 3번이 정답이죠. 4번은 해당사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둘 다 지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엑셀의 날짜 및 시간 데이터 관련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2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날짜 데이터는 순차적인 일련 번호로 저장되기 때문에 날짜 데이터를 이용한 수식을 작성할 수 있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날짜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기에서 계속 수식을 작성해서 왔고요. 순차적인 일련 번호라고 하는데 이걸 더 설명드리면 1900년 1월 1일이 일련 번호를 따지면 1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 엑셀은 1900년 1월 1일을 숫자 1로 기억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900년 1월 30은 숫자보다 30으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바른 정답이에요. 그리고 시간 데이터는 날짜의 일부로 인식을 하는 게 맞고요. 소수로 저장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낮 12시는 0.5로 계산된다 하는 식 맞아요. 이건 직접 해봐야 되긴 하는데 이론상은 맞습니다. 다음 3번 today 함수는 셀이 활성화되거나 워크시트가 계산될 때 또는 함수가 포함된 매크로가 실행될 때마다 시스템으로부터 현재 날짜 업데이트 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today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지금 오늘 날짜가 7월 11일 맞죠? 그런데 이거를 다음날 2020년 7월 12일 날에 열게 되면은 이 날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갱신돼 버립니다. 즉 today 함수든 now 함수든 계속 우리가 날짜가 흘러가는 개념,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요. 사용자가 일일이 뭐 업데이트를 누른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동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보시면 weekday 함수는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구하는 함수로 return type 인수를 생략하는 경우 1, 월, 화, 수, 목, 금, 토 등 해당하는 한 자리 요일이 텍스트 값으로 반환된다 했는데 텍스트 값이 일단 아니에요. 숫자입니다. 숫자. 우리가 1, 2, 3, 4 이렇게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텍스트 값으로 반환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D4 셀에 입력한 수식의 실행 결과를 옳은 것은 있고요. D4 셀이 현재는 표시 형식의 날짜입니다. 그러면 1900년 80년 12월 8일입니다. 1980년 12월 8일. 일단 이어먼스라고 했죠. 이어먼스라는 거는 이 날짜에다가 계열수를 더하고 뺀 것의 말일, 그 해당하는 날짜의 말일이 나온다. 말일. 그러면 1980년입니다. 12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1이라는 소리는 한 달이 지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달이 지나면 1981년도가 되겠죠. 하이픈 1월 달의 마지막 날짜, 즉 설은 하나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그리고 만약에 한 달 전이다 그러면 예초에 1이 아니라 음수로 마이너스 1로 여기가 식이 기입이 됐었어야 되고요. 얘는 양수로 1이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기준 날짜에
한 달 후에 말일의 날짜는 내가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981년 1월 31일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기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날짜 시간 함수 영상을 잘 보셔서 시험에 여러분들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